뭐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뭐 존엄 현지가 어떠니 결국에 부담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리고 나와봐야 별거 없다. 제가 알기로 무슨 김현지 실장이 절대 존엄 무슨 절대 지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정진상 김용이 있었다면 거기 부각이 안 됐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막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요. 안 그러면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이 사실 조이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현지 이슈를 엄청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 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제보센터라고 적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두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현지가 부각되는 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한 해 만에 이거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봉욱 민정수석도 뭐 이제 대상이 증인으로 할지 말지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뤄지면서 결정은 아직 당분간 안 나게 됐습니다. 운영위 국감이 11월 5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당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뭐 나온 최종 정리되는 분위기는 결국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간에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거야 말장난이잖아요. 지금 국회 입법 권력 지금 현재 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이 여야 간의 합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그냥 국정감사 정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존엄의 그 현지를 갖다가 끝까지 존엄한 김현지로 이렇게 만들 건지 두고 보십시오. 이게 역대 권력들은 항상 이 문고리들을 가잉 보호하다 보면은 그 문고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권이 살아납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때로는 십상시라고 그러고 문고리 뭐 3인방이라도 그렇죠. 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현지 절대 존엄이죠.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문고리 권력을 갖다 친정집에서 가행 보호해주고 또 뭐 충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또 득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럽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앞으로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막습니까?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요. 안 그러면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2010년도부터 2010년도 그때부터 시민사회운동 하면서 이재명 또 성남시장 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15년 넘게를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움직였다면은 이분이 수석처럼 움직인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예? 그 사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그게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부속실장 상황에서는 관례상 국정감사를 안 놓지만은 지난 4개월 동안에 총무비서관으로서 초기에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네.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걸 어떻게 또 집행을 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 사유예요. 이 내용을. 그런데 그런 김현지를 끝까지 그냥 민주당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들이 저 사람 보호하려고 요즘 다시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그냥 당정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좀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게까지도 느껴져요. 당신들이 김현지까지도 뭐 국정감사에 말 정인으로 세운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당정 관계는 끝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읽혀지는 정도. 이런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신이 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날 필요한다면 난 가겠다. 이런 정도 놔주면은 이걸 크게 더 키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언둔의 무슨 현지로 이렇게 만들면은 저게 국민들이 김현지가 뭐야? 근데 그 김현지가 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슨 어떤 관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 어떻게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 과열을 우려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얼마 전에 얘기인데, 근데 이 김현지 실장 이슈가 이렇게 과열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일정하게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애초 운영위원회에서 네. 증인 채택 논의할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는데, 굳이 그거를 증인 채택을 못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네. 김현지를 찾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뭐라고 네.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 채택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그렇죠. 네. 운영위 정도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이상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답변 안 하면 되는 거고, 정치공사가 과해지면, 아니 여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그 뭐 이렇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근데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네. 이게 뭐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뭐 네. 존엄 현지가 어떠니 뭐 네. 결국에 부담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저게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는 뭐 말이 되냐, 네. 이렇게 이제 부담이 가요.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나와봐야 별거 없다. 제가 알기로 무슨 김현지 실장이 절대 존엄, 무슨 절대 지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각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말씀 정진상 많이 김용이 있었다면 거기 부각이 안 됐을 네. 겁니다. 애초에 그 성남 시절부터 이제 살림살이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뭐 인사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근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상 초기 대통령실 세팅 원래 3급 이하 행정관의 인선은 총무비서관이 해요. 네.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구설 루머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과장돼 있는데,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 저는. 네.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보고, 한번 나와서 털어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제가 보기엔 나올 얘기도 없고, 국민의힘이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한심한 내용 가지고 네. 그 기자회견 색깔론 피면서 하던데, 고작 그 정도라면 나와도 별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도 또 김현지 비서실장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 이제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런 대북송금 깡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뭐 이제 관여했다, 그리고 사건을 전부 보고받았다, 뭐 이런 저희 방송에 나오기도 했던 설주환 변호사, 이분이 이제 원래 변호인이었는데 이제 김현지랑 통화하면서 교체가 됐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 좀 나왔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대북송금 사건과 본인과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 건을 계속 챙기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네. 그 설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 패널로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 내용도 특정 방송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결론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걸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시킬 그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관리하고 이렇게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 이런 것까지도 이제 김현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과거에 변호사 시절 수임받은 내용, 그죠? 예. 성공보수 2천만 원을 갖다가 딴 사람도 아닌 김현지 그때 당시 이 네. 당사자에게 그 운영비를 좀 써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령자를 그쪽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갖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네. 더군다나 저하고 또 공교롭게 이름도 같은 쌍발은 김성태 회장이 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가지고 네. 이렇게 수사를 받고 네. 그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음. 이하영 부지사가 결정적인 진술을 뭐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처음에는 그 대북 송금 사실을 갖다가 지사한테 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보고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는 부속실장은 안 했지만 김현지라는 경기도 사람이 비서관이었죠.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을 검찰하고 협의를 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설계한 변호사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를 더 이상 이 사건은 안 맡겠다. 네.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뭐 유리한 방면으로 진술이 됐죠. 진술 그런 거 뭐 보고하고 그런 사안은 없다. 그때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당성 당위성을 또 갖기 위해서는 검사가 연어랑 소주랑 그렇게 파티를 했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만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이 사건 부분에서도 상당히 깊게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하니까 그런 연루 사유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갖다 살펴봐 줘야죠. 거기에서 또 자신이 이제 이재명 김성태 회장 변호인을 갖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체해가지고 그런 법원 좋은 진술을 갖다 번복할 수 있게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또 범죄 행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를 불러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존엄 현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제 운영이 이제 정인 창구이 다 협의를 마쳐야 11월 5일 날 할 건데 이걸 민주당 사정으로 어제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실장이 연관돼 있다. 근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게 네.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네.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에. 그러면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의원실에서 참모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걸 챙깁니다. 네. 일정부터 시작해서 네. 대체로는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네. 그 역할을 해요. 하등 이상할 게 없고 물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고 왜 이화영 재판의 변호인까지 김현지가 개입을 하냐. 네. 근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 설주환 변호사한테 뭐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네. 왜 그런 식의 진술을 하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럼 설주환 변호사 그럼 난 그만둔다. 네. 뭐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치 뭐 김현지 그 당시 보좌관이 나서 이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논리 비약이고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리고 과거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혹은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에 시민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결국엔 정치권까지 왔고 또 김현지 실장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관계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이제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나 아니면 프레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나와서 털어버려라.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라면 나와봐야 별 데미지를 입을 게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별거 없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 자꾸 피하면 오히려 좀 긁어부스럼 식으로 네. 이게 되고 궁극에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그 이제 가장 신이 많은 이제 그런 이 측근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그렇게 거예요. 저는 그렇죠. 오늘 운영이 연기된 배경은 여권 내 조율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장이 다르다. 예,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